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겠다고, 네. 해빙을 시켜 보겠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썼습니다만은 한 2주 정도를 보면은 네. 완전히 북한의 장난에, 그렇죠. 북한의 전략에 네. 놀아났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완전히 뭐 갖고 노는 거죠. 네. 예.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 한미 훈련,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참모 훈련, 이거 줄인 거거든요. 네. 12분의 1만 참석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30명인가 그걸 갖고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 게 저는 잘 짜여진 북한의 각본에 문재인이가 노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월 27일 날 통신선 복원 발표했거든요. 7월 27일 날. 그 닷새 뒤에 김여정이가 훈련 중단 압박했어요. 그때 말이 참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들으니까 훈련을 애정대로 한다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희망을 선택할지 절망을 선택할지 알아서 쉬어. 완전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죠. 완전히 공가치는 거죠. 저는 그 김여정이가 할 때 또 배신했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걸로 봐서 진짜 문재인이가 뭘 약속해줬나도 싶어요. 아니 통신선 복원도 그렇고 그때 김여정이가 10일날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아니 그 1일날이죠. 1일날 8월 1일날 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그때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다. 말하자면 오케이를 해준 바가 없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고,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안 했는데 왜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약속들을 다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조선의 배신적인 처사 이런 얘기,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또 새로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문재인이가 옛날에 사드 때 중국에다 약속 많이 해줬잖아요. 추가 배치 안 한다, 뭐 미사일 방어 체제 안 들어간다, 뭐 많이 약속했는데 그것처럼 문재인이가 통신선 복원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이 뭔가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완전 바보가 된 거죠, 바보.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하든 판문점에서 이런 것 씌워놓고 하든 하고 또 여기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진짜 시진핑과 세 사람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내년 대선을 완전히 이 판으로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9월에 또 유엔 총회인데 이번에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이 30주년입니다. 그것도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도 뭐 평양 방북을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판문점 방문을 해가지고도 양쪽이 수뇌들이 가서 같이 평화 손을 잡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교황은 뭐 판문점이 아니라 어디든지 오라면 올걸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남북 통신선 복원을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원이도 그 남북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연한 게 뭡니까? 하지 말든가 연기하든가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국정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이 미국의 한미 동맹이라는 명분이라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신용만 냈는데도 지금 북한에서 확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의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연합훈련이고 한미연합훈련이고 하나는 주한미군이거든요. 근데 이 연합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인데 주권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어훈련을 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발상,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어훈련을 적과 타협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발상,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키는 자기 집 훈련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결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 오거나 강도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줘서 보낼지 그렇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칼 들고 싸울지 이거 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도하고 상의해서 강도하고 그러네. 상의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전부 북한만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이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위임을 받았다 해갖고 김여정이가 지금 부부장급 아닙니까? 김정은은 저 황제 같아요. 황제. 황제예요, 황제. 니네끼리 애들끼리 놀아. 이렇잖아요. 그 김여정, 뭐 김영철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김영철이는 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인상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하죠. 이런 사람이 지난번 또 우리 동계올림픽 때 내려와서는 큰 소리 치고 다녔죠. 그렇죠. 참 그러니 그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 용사들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평창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 시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생색내잖아요. 생색내는데 우리는 빚진 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평창 이후에 평화 체제가 온 거 아니라 우리나라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북 전당 공세 할 때도 그렇죠. 작년 6월달에 전당 공세 하니까 바로 통신선 우리가 협조했잖아요, 법을. 그런데도 통신 단절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 내밀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는 강하고 원칙대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너무 저자세니까 뭐 말을 할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생각이 뭔지 통신선 복원하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상당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도 오갔을 것이고 뭐 기브앤드 테이크도 했을 텐데 그 상황 전체를 지금 뒤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엎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여당원 74명이 무슨 연판장까지 돌리고 그래갖고 내분만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겠다는 것인지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해서 우리를 한번 확 들었다가 땅바닥에다 내 동댕이 친 건지 거기에 지금 문재인은 노란한 건지 그렇죠.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뭐 북한은 노린 건 뻔하죠. 뭐 남남 갈등, 남남 갈등 노려서 우리끼리 막 싸우게 놔두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 훼손. 한미 이거 연합훈련조차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는 동 마는 동이죠. 김일성, 김정일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다 용인한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왜 시한지 자기들한테 득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나서갖고 주한미군 무력하고 장비 다 철수하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본격화되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제 한 번 이해하기가 어렵지 한 번 얘기를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슈를 삼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무슨 뭐 잠수함 미사일을 쏘든지 뭐 하나 뭐 핵실험을 하든지 뭔가 또 터뜨리겠죠.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 우리는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친북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이한 자세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번 여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위해서 연판장 돌린 그 74명이
종전선언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8월에 처리하자고 촉구 결의안을 또 낸다고 그러네요. 아, 참. 완전히 뭐 김정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죠. 예. 이번에 국립외교원장도 김정은 좋아하는 친구가 내정됐어요. 홍현익이라고. 예. 이 사람 문재인 정권의 뭐 평화 프로세스인가 이런 거 아주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아이, 뭐, 뒷받침하고 예.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김정은 편 들어서 얘기 많이 했죠. 뭐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북한이 뭐 핵실험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철수 뭐 10,000명 감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를 저렇게 국립 외교 원장에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시키는 총책이 됐다. 그러니까. 참 앞날이 참 걱정입니다. 지난 10일에도 네. 우리가 훈련하면 저쪽에서도 미사일 발사하고 장사정봉 쏘는 게 상식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네. 아닙니까? 북한 편 든 거. 오늘 또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해 8월에 미군 1만 명 네. 감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서를 세종연구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그렇게 보고서를 해서 지금 2만 5천 명인데 15,0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국립외교원장을 시켰으니 참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은 평생을 청와대를 향해서 딸랑거리다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근데 자리 차지한 거 좋지만 해외에 나가는 그런 외교관들 거기서 연구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그렇죠.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런 사상이나 주입시키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외교관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진짜 걱정이죠. 친북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문제지만 청와대 주위에 참 친북주의자들 용공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거기 뭐죠 거기가 정세현 네. 수석 부의장 이런 사람도 자꾸 한미 훈련 중단하라고 자꾸 높이잖아요. 예. 뭐 중단- 이정석이도 예.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이재명 또 캠프에 가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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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입니다. 여당의 지지율 1위인데 거기에 저런 친북 용공주의자들이 잔뜩 쌓여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북한 김정은의 이 남한 정부가 꼭두가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당 후보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때려잡을 그런 공약만 내대요.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집권 오면 이제 집값이 또 배는 뛸 것이다 해갖고 다 집 사는다는 거 지금 아니에요? 세금 자꾸 때리는 걸로 하고 토지 공개념 문재인 잘못한 거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꼭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되면 지금보다도 몇 배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걱정을 많이 하나요?